네, 이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지금 저희가 만들려는 게 이런 테이블입니다. 정보화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 테이블을 보고 설계를 역으로 전개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조가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먼저 여기 제품 코드를 제품이 있는 삽입에 가서 표를 클릭합니다. 예, 머리글 포함해서 확인 누르시고 여기가 이름이 붙는 거죠. 예, 표 1로 되어 있거든요. 상품이라고 할게요. 우리는 상품이죠. 상품하고 제조는 제조하느냐 하느냐의 문제죠. 제품하고는 상품이고요. 네, 여기는 회원이 되겠죠. 회원. 네, 고객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많이 쓰는 용어니까. 또 하고, 네, 여기는 고객. 예, 그리고 이제 이마트에 가면 매번 찍으시잖아요. 네, 찍을 때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뭐냐면 이 판매죠, 판매. 그렇죠. 이마트가 나올 때 찍게 되겠죠. 여러분들 고객 번호도 다 집어넣습니다. 안 집어넣는 게 아닙니다. 삽입에 가서 네, 표 또 확인.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판매라고 할게요. 이렇게 데이터가. 그래서 이마트 같은 데는 이 데이터가 엄청난 데이터가 나오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 제품명하고 그렇죠. 요거는 집어넣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요. 단가도 안 집어넣는 겁니다. 예, 그리고 금액도 안 집어넣는 거예요. 예, 왜 안 집어넣게? 다 중복이잖아요. 이게 쌀이 또 나오죠. 밑에 보면 계속 쌀이 나. 이거 중복열 아닌가요? 요거 하나만 알면 얘도 알고 얘도 알고 얘도 아는데 뭐하러 여기다가 그 로 데이터를 쌀 때 그걸 중복해서 싸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마우스 클릭해 삭제, 그죠? 단가도 금액도 마우스 클릭해서 삭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지점을 보니까 관악, 강서, 뭐 안양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코드화 해가지고 집어넣어요. 그럼 이거 보시면 이게 뭐야 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이게 로 데이터는 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다 기호화뿐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부모하고 자식하고 연결이 돼서 얘를 이제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 이름을 다 정했죠. 네, 그래서 여기에 제가 사례 1 언더바 1로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한번 원하시는 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원하는 게 뭡니까? 여기죠. 제품 고객 그 번호별로 이분이 얼마나 거래했고 금액이 얼마인가를 알 수 있게끔 하겠다는 거죠. 외부 데이터 불러오게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상품 판매로 되어 있으니까 일단 저장을 할게요. 그리고 데이터에 가서 데이터 가져오면 엑셀 파일 통합문서 있습니다. 저랑 강의를 들으면 명쾌해지지 않나? 처음에는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업종에 있든지 관계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상품 판매라는 이 테이블 안에 고객도 있고요. 그죠? 상품도 있고 상품 등록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판매가 거기에 등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 고객 이렇게 여기 보면 여러 항목 선택이라고 있죠. 고객, 상품, 판매까지 그 세 가지를 같이 가져왔어요. 네, 데이터 변환을 한번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고객하고 상품, 제품하고 연결되고 상품하고 제품 판매하고 연결, 이제 릴레이션십을 거는 건 파워 피벗에 가서 하셔야 되고요. 여기는 판매가 있지 않습니까? 있죠? 예, 판매. 여기서 얘를 마우스 클릭해서 복제를 하나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원본하고 두 개가 동시에 관련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판매 2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회원 코드를 클릭하시고요. 이게 지금 릴레이션십이 걸려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금액이 안 나와 있어 가지고요. 일단 여기 판매 2에다가
상품을 갖다가 걸어버리겠습니다. 걸어서 하나의 여기 금액까지도 만들게. 이 제품 코드에 맞는 금액을 단가를 쓰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다 클릭하시고 여기 홈에 가시면 쿼리 병합이라고 있는데 여기 위에 걸로 바로 엎어쓰기를 할게요. 쿼리 병합. 네, 그러면 여기 판매 2에다가 여기 상품에 가면 금액이 있으니까 여기 제품 코드하고 제품 코드를 연결하면 여기 K005에 해당되는 거 찾아가지고 여기 쌀이 되는 거죠. 여기 있는 얘를 옆에다가 이렇게 가져오겠다는 거. 됐죠? 예, 그리고 확인 누릅니다. 예, 그러면 이게 select from이기 되기 때문에 select 한 다음에 머리글이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from 뒤에는 테이블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실행이 될 때 테이블을 먼저 가져온 다음에 머리글을 해치는 거예요.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해보면 테이블을 일단 가져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머리글을 설정하라는 겁니다. 이게 SQL 언어입니다. 여기 보면 제품 코드는 앞에 거와 같고 제품명도 가져올게요. 단가도 가져올고 그 다음에 원래 접두사 사용 안 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 누르시면 그대로 가져왔죠. 됐죠? 그리고 이제 수량에다가 단가를 곱해버리면 우리가 원하는 판매 금액이 나오겠죠. 됐죠? 예, 그래서 여기 열 추가에 가시면 사용자 지정열에 가서 여기다가 판매 금액이라고 쓸게요. 자, 여기다가 이제 머리글을 곱합니다. 네, 머리글끼리 곱해야 돼요. 이건 세열 계산처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수량이 있고요. 곱하기 그리고 단가. 얼마나 심플합니까 사고가. 자, 확인 누르시면 여기에 열이 생겼어요. 근데 이때 조심할 때 뭐냐면 이 열 추가를 할 때 파워컬 열 추가할 때는 얘는 숫자 문자를 안 가린다 그랬으니까 꼭 숫자 문자를 가려 주셔야 돼요. 얘는 정수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판매 금액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얘를 이제 묶어야 되니까 자, 여기를 클릭을 합니다. 자, 클릭하고 이제 뭐를 하냐면 이 홈에 가시면 여기 그룹이 있어요. 그룹화가 있죠. 클릭합니다. 네, 그래서 고급 그룹으로 해볼까요? 네, 고급 그룹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회원번호를 해서 그룹핑을 시키는 거예요. 그죠? 회원번호로 해서 그룹핑을 시키는 거니까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판매라는 테이블에 보면 그룹핑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먼저 이름은 합계라고 할게요. 수량이죠. 판매 수량, 그렇죠? 네. 구입 수량이 되겠죠. 구입 수량. 네. 그 다음 이 열은 어떻게 카운트를 할 거냐면 합계로 때려볼 거예요. 그럼 여기를 클릭하시면 여기 있는 판매 금액이 이제 열이 여기 되겠죠. 그래서 구입 수량인데 구입 건수라고 할까요? 건수. 아까 보니까 건수가 있죠. 구입 건수. 얘는 카운트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떤 걸 카운트를 구입 건수는 그냥 카운트만 하니까 이 열이 다 카운트가 되니까 상관없네요. 그다음 여기다가는 구입 금액이 되겠죠. 얘를 합계를 할 겁니다. 그럼 여기 살아났죠, 얘가요. 여기 보시면 판매 금액을 합계 때릴 거예요. 그리고 확인 누르게 되면 여기 보면 이분이 이만큼 사용했고 이만큼 금액이 나왔다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얘하고 여기 판매 번호하고 그 다음에 고객하고 이제 조인을 해서 저희가 쓰면 되겠죠. 여기다가 이제 고객 번호를 가져와서 쓰면 되겠죠. 근데 우리는 그냥 복잡하지 않게 파워쿼리까지 이용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다 하지 않고. 자, 여기 지우고 고객별 고객이죠. 고객 집계라고 할게요. 집계. 그래서 고객을 이제 집계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얘는 자동으로 판매가 되면 여기에 자동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제 요까지 끝냈고 이제 고객에 대한 정보를 여기 있는 요 정보만 이렇게 해서 옆에다가 이렇게 붙여 놓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테이블은 끝나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바로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여기서 안 하고요. 별도로 파워 쿼리 피벗에 가서 할게요.
여러분들 배우실 때 다양하게 배우시라고. 쿼리에서도 할 수 있으면 피벗도 할 수 있으니까 다음으로 로드 하고요. 예, 그리고 모델에 추가를 해주시면 이제 파워 피벗을 쓴다 그랬죠. 연결하기만 일단 하세요. 그럼 내가 가져올 수 있는 얼마든지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확인 누르고. 자, 이제 모델에 추가를 했기 때문에 파워 피벗을 쓸 수가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강의 중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엑셀을 100%이 함수가 아닙니다. 엑셀은 함수로 뭐 어떻게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함수는 데이터 설계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위에서 나오는 거지, 데이터 설계도 안 되다 함수 때리시면 안 돼요. 관리로 가셔서, 관리로 가시면 이제 뭐를 할 수 있느냐, 모델링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다이어그램 보기에 보시면 여기 있죠. 이제 모델링을 할 수 있어요. 이 부모 자식을 정확하게 세우라 그랬죠. 판매는 밑으로 가시고요. 그렇죠? 이 애새끼들이 부모 위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부모 위에 올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뭐 권위가 있다 그래서 부모가 권위가 있다 해서 애들을 좁혀도 안 되고요. 그렇죠? 예. 인격적으로 돼야 돼. 아닌 건 아닌 겁니다. 그렇죠? 그런 걸 제대로 부모들이 못하니까 오은영 박사처럼 그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그 다음에 애들한테는 지가 하고 싶은 거 꼭 책임지게끔 하고, 그 다음에 많이 놀게 하셔야 돼. 애들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우리 때 보세요. 우리 때는 방목했잖아요. 밥 먹을 때 불렀잖아요. 방목. 근데 요새는 뭐 어떻게 하면 사육을 해, 애들을요. 가다 놓고. 그래서 애들이 희한하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뭐 많은 애들이 그런 거예요. 대신 방목하세요. 그리고 애들이 잘 됐다 안 됐다라는 거는 우리가 60이 돼야지만 알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 판단이 안 돼요. 자, 여기서 고객을 보면 이제 여기 상품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판매를 보면 고객 번호하고 이쪽 고객 번호가 연결될 거고요. 제품 코드하고 제품 코드가 연결돼서 1대 다의 관계가 형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있어야지만 자식이 생기는 거고요. 예를 보세요. 고객 직계는 여기 이 번호하고 이 번호가 회원 번호하고 연결이 되겠죠. 이렇게. 그럼 릴레이션십이 다 걸린 거야. 부모 둘에다가 자식 두 개. 요거는 직계표로 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얘에다가 이제 related 함수를 걸어가지고 부모로부터 회원 등급,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이쪽에 가져올게요.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죠. 데이터 보기로 가시고 고객 집계에 가서 여기다 열 추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아시면 풀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나와요. 하나만 그냥 함수만 들있다 하는 사람은 함수만 들있다 푸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제가 그랬으니까. 나 때는 이렇게 되는 거죠, 나 때. 근데 이미 저는 그 고비를 넘겨왔어요. 그래서 함수는 이제는 저 잘 모릅니다. related,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고객의 성명이 아니라 회원 등급을 가져올게요. 관계 설정이 되시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앞에다가 클릭하고 회원 등급이라고 쓰시고, 등급이라고 쓰고, 콜론 이렇게 찍으시면 머리글이 돼요. 이렇게 해서 회원 등급이 가져왔죠. 그럼 얘를 잡아서 앞쪽으로, 이게 안 끌어져요. 클릭하시고, 자, 이꼴 치고, 그 다음에 related 또 합니다. related 하고, 이제 성명을 가져올게요. 고객의 성명, 엔터. 그럼 여기도 더블 클릭해서 성명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이꼴 치고, related. 그리고 여기는 주소, 전화번호 가져올게요. 마지막 전화번호, 그리고 주소까지 가져오면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related, 그 다음에 주소. 그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제 다 만들었죠. 주소 이렇게 해서 다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테이블 이거 아닌가요? 파일에 가서 닫기 하시고 이제 끝났으니까요. 이제 여기다가 고객 집계를 떨어뜨릴게요. 여기다. 그렇게 하시면 되죠. 이 뒤쪽에서는 코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를 이렇게 오신 다음에 여기 점 3개를 여기 클릭하시면 다음으로 로드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를 클릭해서 표로 가져오겠습니다. 얘만 표를 가져오는 거예요. 확인해 보시면
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거 가져왔죠. 네, 그럼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 여기 콩나물 대가리 잡듯이 여기 건수를 잡아서 이쪽에다 두시고요. 금액도 잡아서 이쪽에다 두시고, 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새로 고치면 원본이 바뀌면 이제 같이 바뀌게끔 이렇게 조치가 됐죠. 네, 데이터 새로 고치면 두 개가 동시에 바뀌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거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또 이거 한번 해보세요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죠. 그러면 자, 먼저 고객이 하나 생겨야 되겠죠. 그러니까 입력할 때 잘 하셔야 돼. 회원이 먼저 생겨야 되는 거. 회원 등록하라 그러고 카드 주면 할인해 주겠다. 그게 다 그 얘기입니다. 자, 얘를 내가 컨트롤 C에서 밑에다 컨트롤 V로 붙일게요. 그냥. 그리고 61번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고민지님이 아니라 최용석님으로 하겠습니다. 네, 경기도에 사시고요. 네, 전화번호는 111 222 이렇게 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고객이 생겼고 상품은 뭐 그대로 둘게요. 상품은 뭐 내가 뭐 다른 것들까지 뭐 넣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고객이 생겼으니까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등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고객을 이제 등록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클릭하겠습니다. 오늘 2023 하이픈 오늘 06 하이픈 20일 됐죠? 예. 고객도 좀 보고 싶은데 유효성 검사 거시면 돼요. 됐죠? 유효성 검사 거시면 바로 됩니다. 강의 안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회원번호 아까 유효성 검사 걸어서 여기 보시면 회원번호 여기 있죠? 회원번호 컨트롤 C에서 여기다가 회원번호 컨트롤 V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제품 코드는 야 이거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거 걱정하지 말라 그랬죠. 왜냐면 이거는 입력의 문제지 입력 폼 만들 때 여러분한테 안 보이게끔 처리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저기 하우 앱스 강의 들으시면 그 얘기 나올 겁니다. 네, 아무거나 이렇게 컨트롤 V에서 여기다가 두 개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안양이라고 제가 할게요. 네, 그럼 여기 있는 번호는 자동으로 생산되는 거니까 하나 더 8번이라고 할게요. 겹치지 않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저장하면 최용석 씨가 하나가 저장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례연구 2-에 보면 여기에 최용석 씨가 하나 나와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데이터에 가서 모두 새로 고치면 이제 얘가 원본하고 연동하면서 고객이 변하고 상품하고 판매 한번 데이터 모두 새로 고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전체가 다 변하고 있죠? 네, 그럼 여기 보시면 최용석 씨 하나 나오죠? 네, 제가 거짓말 하지 않았죠?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쓰시는 게 낫지. 이거를 원본을 여기다가 어디다가 또 짓게 한 것도 가져와서 집어넣고 월 보고 하려고 그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 대신 이런 걸 알려 그러면 전체적인 스키마, 즉 구조가 어떻게, 테이블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깨뚫고 있으셔야 돼. 그거를 엑셀로 연습하세요. 그러면 한 3년에서 5년 정도 되면 데이터 관리에 대해서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